강원도 정선 작은 이발소 안 70대 할머니가 오늘도 액자를 닦습니다. 그 액자 속 남자는 가족도 친척도 아닙니다. 가수 이명웅입니다. 유서까지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이 할머니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리고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아들이 생전에 뽑아준 사진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여성이 시집살이와 우울증,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이 여성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1970년대 20살의 나이로 시집을 갔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 남편은 성실했고 시댁은 엄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옛날 분이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식구들 밥을 모두 퍼내고 나면 자신의 몫은 남아있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배를 골는 날도 있었어요. 그녀의 회상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터로 나가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며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선에서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던 그녀는 이발 기술을 익혔고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발소는 그녀의 작은 세계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만큼은 자신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화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 간병, 그리고 끝없는 돌봄. 그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웃 분들이 차비를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살지 말고 떠나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던 어느 날, 이번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두 어른을 간병하는 날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깨어서 상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울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제 사라졌고 시댁에서는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기대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졌어요. 모든 게 싫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무기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밥맛이 없고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몸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유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유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겉으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봐요. 아들이 보여준 건 TV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엄마 좋아할 것 같아서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꾸 권하니 한 번쯤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본 첫 방송. 한 젊은 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명웅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대 위에 있고요. 그가 부른 노래는 무조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특별했습니다. 젊은데도 묵직하고 감정이 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이명웅이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이 기다려진 겁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그 시간만큼은 그녀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봤습니다. 엄마가 웃으니까 저도 좋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들이 선물을 했습니다. 이명웅의 사진 몇 장을 인쇄해서 액자에 넣어준 것입니다. 엄마, 이발소에 붙여놔요. 손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 사진들을 이발소 벽에 붙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이명웅, 나도 좋아해요. 이발소에 오는 손님들 중 많은 분들이 이명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방송 보셨어요? 다음 주엔 뭘 부를까요? 말수가 적던 그녀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작은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석 찾으러 갈게요. 아들은 취미로 수석을 수집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예쁜 돌을 찾아오는 게 낙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강가에서 수석을 찾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구조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울었고 딸도 울었지만 그녀의 슬픔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니? 왜?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발소 벽에 붙어있는 이명웅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뽑아준 그 사진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유서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써뒀던 그 종이. 이제 정말 실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유서를 펼치고 다시 접고 다시 펼치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겨우 마셨습니다. 이발소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엄마 웃는 모습 보고 싶어 했잖아요. 엄마가 이명웅 보면서 웃을 때 오빠도 행복해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이명웅 사진을 뽑아줬을까? 엄마가 웃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원한 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붙은 이명웅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만 더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이 원한 건 엄마가 웃는 모습이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발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조에 표합니다. 손님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명웅 액자를 닦았습니다. 아들이 뽑아준 사진들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참 곱던 그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발소에 이명웅 사진을 더 붙였습니다. 포스터도 걸었습니다. 포토카드도 모았습니다. 이명웅이 광고하는 제품을 샀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가 광고한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옷도 하늘색으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웅 팬덤의 상징 색깔이었습니다. 손톱도 하늘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70살 넘은 할머니가 연예인 팬이라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를 살린 거예요. 남편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70세 넘은 사람이 이렇게 밝게 사는 게 대단하지. 남편도 인정했습니다. 이발소는 어느새 유명해졌습니다. 이명웅 팬들 사이에서 이명웅 이발소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에서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방명록을 남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이명웅 덕분에 살았어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살아야 해요.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만들어준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TV 제작진이 찾아왔습니다.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데요? 하지만 제작진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아들 생각하며 우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수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이명웅 액자를 닦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뽑아준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오늘도 웃으며 살고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가수의 노래, 한 장의 사진,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첫째,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노래든 사람이든 기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의미 있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의 미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 작은 이발소. 오늘도 70대 할머니가 하늘색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벽에는 이명웅 사진이 가득하고 방명록에는 전국에서 온 팬들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아들이 생전에 뽑아준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